지금 인도네시아는 국가의 모든 돈이 한국 기업을 통해 돌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증권가 점유율 1위를 찍으며 시장을 꽉 잡았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은 어떻게 낯선 나라에서 낯선 돈의 흐름을 휘어잡게 된 걸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많은 글로벌 기업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픽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세계 인구 순위 4위, 약 2억 8천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내수시장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가졌는데 급격한 성장기를 겪고 있는 나라라니 정말 기회가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중인데요. 지금은 거의 모든 분야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유독 꽉 잡고 있는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증권시장. 인도네시아 증권가는 완전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불모지에 가장 먼저 진출한 한국 기업은 키움증권이었는데요. 2011년 정식 출범한 키움은 복잡한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주식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을 선보이며 투자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아쉽게도 그 뒤에는 큰 성과가 나오지 않아 시장 점유율은 20위권에 머무르고 있지만 최근 펀드 인가를 확보하고 투자은의 인간 취득을 준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주자인 미래에셋 대우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2013년 정식으로 출범하자마자 급격히 성장하더니 순식간에 탑3 증권사로 올라서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 점유율 1위에 오른 후 3년째 왕자를 지키는 중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증권시장은 현지 기업은 물론 많은 해외 기업들이 맞붙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그런 곳에서 미래에셋 대우는 어떻게 수많은 기업들을 다 제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플립 5 너무 사고 싶다. 이번에 너무 좋네던데. 사면 되지. 이번에 진짜 예쁘던데? 폰이 한두 푼 아냐? 공시지원금 최대로 받아도 74만 원이야. 너 인터넷이랑 정수기 약정 얼마나 남았어? 인터넷? 정수기? 그건 왜? 모르겠는데? 야, 약정 끝난 인터넷이랑 정수기 그냥 두면 77만 원까지 손해야.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인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 쓰던 요금 그대로인데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주니까 무조건 해야 되지 않아? 77만 원? 그럼 폰을 사고도 돈이 남네? 그래, 요즘 대세인 알뜰폰도 전화 한 통만 하면 네가 쓰던 모든 그대로 개통된대. 바로 전화해야겠다. 근데 8시 넘었네. 야, 걱정 마. 아정당은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다. 미래에셋 대우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드웨어 시스템, 공유 사무실, 핀테크 기업과 제휴, RB 스터디 등 현지에 딱 맞춘 전략들을 실시했고 아직까지 재테크를 잘 모르는 현지 사람들을 위해 주식 만화를 발간, 실전 투자 대회, 지수 맞추기 등 재테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2020년에는 총 거래 금액이 410조 원으로 지난해 총 거래 금액이었던 207조 원에 비해 거의 2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깜짝 성장에는 그동안 꾸준히 해온 노력도 있지만 코로나를 발빠르게 대처한 것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증권업계 최초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 홈 트레이딩 시스템, 고객 맞춤형 리서치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코로나로 집 밖에 나올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온라인 거래에 집중한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찾아온 비대면 시장에서 빠르게 발맞춰 변하면서 주도권을 따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미래에셋 대우를 위협적으로 쫓아오는 기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 기업의 정체는 바로 한국의 NET 투자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증권사 중 두 번째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현지 영업을 시작하면서 뒤늦게 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생소한 분야 투자를 선점하는 것을 목표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진출한 지 몇 해 되지 않았는데 벌써 시장 점유율이 20위권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행보가 더 기대되는 사항인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한류 열풍이 대단한 나라이죠. 인도네시아 언론에서 한류 열풍이 끝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CNN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3년 만에 샵 한류의 클릭 수가 무려 7배나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부통령은 K-팝 문화의 등장이 인도네시아의 창의력을 고취시켰다고 언급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한류 열풍이 이제 인도네시아 증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금융기업도 아닌 현지 증권사인 아자이브가 한국 배우 김선호 씨를
광고 모델로 계약한 것입니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 스타트업이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한 인기였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 김선호 씨가 보여준 모습이 투자를 권유하기 아주 적합한 이미지라 광고 모델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증권사 역사상 한국 연예인을 모델로 발탁한 건 최초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증권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은행들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앞다퉈 진출하고 있는데요.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메이저 금융사들은 이미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RBK 기업은행 및 저축은행 등 역시 현지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시장의 불모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진출해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그런데 한국 금융기업이 활약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소개드린 나라는 한국 금융을 만나면서 삶의 질이 180도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한국은행을 만나기 전까지 캄보디아는 송금받은 돈을 찾으려면 꼬박 하루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캄보디아에는 은행 간의 공동망이 없다 보니 실시간 계좌 이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으로 되는 게 없다 보니 이렇게 일상적인 은행 업무도 불편했고 주식 투자 등의 재테크 역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의 공동망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캄보디아의 발전이 없다고 판단, 한국 정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금융 인프라는 선진국들 중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실시간 계좌 이체는 기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송금, 출금, 대출, 주식, 결제 등 거의 모든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보니 언제 어디서든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지폐를 선호하고 카드 사용률이 미비한 나라가 꽤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만 봐도 지폐 사용량이 훨씬 더 많은데요. 2014년 한국과 캄보디아는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 구축에 관한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금융결제원에서 한국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계획을 세웠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800만 달러를 지원해서 2017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시작 2년 만에 마무리가 되었고 송금하고 인출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던 캄보디아가 이제 한국처럼 간편하게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시간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해지다 보니 주식 등 재테크도 가능, QR코드로 물건을 결제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만 해도 캄보디아의 IT가 너무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모두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금융의 불모지였던 캄보디아가 지금은 핀테크 기회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국가지급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 급속도로 커지더니 2019년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만 약 2조 5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캄보디아의 핀테크가 자리 잡게 되면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의 은행 이용률은 22%밖에 되지 않지만 캄보디아에서는 1인당 휴대폰을 한 대 이상 보유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정말 특이하게도 유선통신율 보급률은 1%도 되지 않는데 이동통신 보급률은 116%입니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은 만큼 모바일을 이용한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캄보디아는 기존에 인프라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핀테크의 확산 속도가 정말 빠르고 몇 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수준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금융불모지 캄보디아에 한국의 노하우를 그대로 구축했더니 기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일이 현실이 되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의 우리은행이 캄보디아 5대 은행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캄보디아 진출 10년 만에 이뤄낸 성과인데요. 한국 금융업계가 들어가면서 쌓은 신뢰는 다른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를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멋진 활약상이 계속 들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